뭐 혁신과 통합은 저는 이제 뭐 이러한 개파 모임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엄중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개파에 이렇게 줄 서서 개파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말로서 해체 선언하고 탕평책해서 뭐 절반씩 넣고 이런 거 저희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다면 개파에서 저는 자유롭고 개파 해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끼리는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너희들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반성과 정말 새로운 각오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개파 총선의 이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이 요인에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말을 절제해 나감으로써 우리 개파 간의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이번에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측은 저는 친박 쪽이라고 봅니다. 친박에 실세되시는 분들 몇 분은 정말 이선 후퇴로 물러나 주심으로써 길을 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치의 정립은 역시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원칙이 우리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허탈감에 촛불의 민심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다시 지키는 우리 정당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 정당의 이념은 역시 경제와 민생 안정 그리고 안보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제가 우리 이현재 의장과 같이 모든 힘을 여러분과 합쳐서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책의장 후보자께 드리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1분 30초입니다. 답변 순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의 원내대표 후보자 답변 순서의 반대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먼저 기호 1번 이현재 정책위의장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해결은 경제입니다.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살리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화합과 통합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화합,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나라가 안 되는 것이 정치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화합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변할 때 우리가 내년 대선에 있어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선을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성난 민심, 민생 챙겨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선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됨으로써 많은 외교 문제,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려서 대외 통상협력 강화를 통해서 또 한참 떠오르는 중국 문제, 이런 문제, 안보 문제는 미국과 또 경제는 중국과 해나감으로써 우리 민심, 경제를 튼튼히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김세연
정책위의장 후보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정책 방향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가치,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고 또 튼튼한 한미동맹 위에서 우리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소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제1당이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아주 많은 기조 변화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이러한 튼튼한 안보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과 공무원이 책상에서 머릿속에서 그리는 정책 가지고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제대로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이 방안들, 의견들이 모여져서 실제로 이 현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 플랫폼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 보건, 교육, 여러 금융정책이든지 이 소비자들이 직접 관여되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수렴해내어서 정말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통질문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상호토론 순서입니다. 상호토론은 각 후보자에게 2번의 질문과 2번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후보자들께서 1회 질문과 답변을 하신 후 정책위의장 후보자들께서 1회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2번 반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며 질문을 받은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타이머 표시에 따라 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후보자들 간의 첫 번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정우택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국정 안정을 위해서 지금 야당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우택 후보께서는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5일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친박계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는 최근에 들어서 중립 후보다 하셨지만 지난 11월 10일에도 박사모가 주최하는 서울역에서 열린 보수 단체 대회에 가서 연설을 하실 만큼 적극적인 친박이신데요. 야당이 이렇게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가서 대화하시겠다는 건지 만나야지 연애도 하고 뭘 할 텐데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엄중한 시기에 이정현 대표께서 한 번도 상대당 당대표하고 같이 논의 못. 네,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004년까지 국회의원 하다가 2012년에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친박 핵심이나 또는 친박의 강한 이미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엷은 색깔이라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중도 노선을 추구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중도 화합형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 야당 원내대표의 그 말씀을 저는 진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아라, 이런 정치 공세로 저는 이해하지, 지금 이렇게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이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뽑아준 원내대표를 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 구단의 소금에 녹아가면 안 된다. 저도 구단 이상 역할을 할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 좀, 그것도 전회를 통해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반대로 기호 1번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 후보께서는 친박 후보가 되면 탈당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끊임없는 당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 만약에 친박 정당과 비박 정당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친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배 이상 나왔습니다. 비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건 판도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선거 결과에 이번에 외람된 얘기지만 패배하신다면 승복을 하실 것인지, 또 말씀대로 정말 패배하신다면 탈당을 결정하실 건지, 선거 이번에 경선을 위한 겁방용 전략으로 쓰신 것인지, 이걸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탈당 여부와 승복의 여부를. 네,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뭐 탈당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기억이 없는데 아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이건 저도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비박계 의원님들이. 근데 제가 또 본 여론조사는 좀 결과가 달라요. 보니까 친박 정당, 비박 정당, 뭐 MB계 정당, 뭐 무슨 정당에서 보수 정당들을 쭉 한 4-5가지로 놔두고 뭐 이렇게 나온 거는 보니까 여론조사가 친박계, 비박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요, 당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당 어떻게든지 고쳐서, 우리 당 어떻게든지 해체 수준으로 정말 바꿔서 재창당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당 깨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순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그런 수순을 같이 해가자.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저는 아까 좀 먼저 대답하니까 조금 공통질문 좀 제가 손해보더라고요. 할 말 다 못했는데, 우리 너무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습니다. 같이 대화해서 머리 맞대서 당 안 깨지고, 정말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저희 당 바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바꾸는 척해서는요, 국민들 안 속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같이 하려고, 정말 이렇게 원내대표 사실 십자가. 네, 이것으로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첫 번째 상호 토론은 끝났습니다. 우리 네 후보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위장 후보자들께 첫 번째 질문과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세연 정책위장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정책위장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평소 너무나 존경하는 이현재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N4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연애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5포 세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숫자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참 삶을 살아가실 때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기본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이제 더 이상 GDP나 경제 성장률 같은 이런 거시지표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분배에 좀 더 많은 정책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불평등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현재 정책위장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려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 속칭 분배 정책을 하는 복지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복지를 해결하려면은 결국 거시정제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경제 성장,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어려운 한 700만 되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행복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은 지나치게 보호를 받는데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동사법 고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 한 정책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영업, 비정규직, 또 이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우리 이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출산을 지금 최대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산 문제, 우리 이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현재 정책위장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정책위장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세현 의원님께서 우리 거시도 중요하지만 미시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감으로써 이제 우리 가계부채 1,300조 해서 국민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좀비 기업이 15%나 되고 수출도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매출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기업 구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활력법, 통합도산법, 구조조정 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1조 원의 자본확충 펀드가 필요하냐 예산을 했는데 우리 김세현 후보님께서는 미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활력법, 통합법, 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자본확충 펀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김세현 정책위장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언급해 주신 가계부채 1,300조는 정말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해서 곧 우리에게 닥쳐올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대출을 빠른 속도로 이 중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이 교량들을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위 같은 데서는 이 기존 대부업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P2P, 이 개인 대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그런 업체를 근본적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정책에 아주 디테일을 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런 오류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이러한 P2P 거래 관행들이 제도상으로 빨리 흡수가 되면은 이런 대출 문제는 빠른 속도로 20%대에서 10%대로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로 많은 우리 서민들께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주 미세하고 빈틈들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빠른 시간에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 활력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업별로 그 산업의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을 진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제시하는 그리고 이미 이현재 후보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그 법들을 통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변 또한 첫 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 순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상호 토론 발언 순서의 반대 순서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우택 원내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저는 88년 여소야대 국회를 현장에서 목격해 본 사람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사드 배치 재검토, 우리 보수 가치의 핵심인 안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정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당의 원내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그래도 3당 원내대표와 그래도 격에 맞게 우리 든든한 원내대표를 내보냈구나, 이런 감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격에 맞는 원내대표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협상 테이블에서 많은 그 분들이 그림을 볼 때 그래도 정무 능력과 정치 능력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 후보께서 좀 왜소해 보이시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외람된 질문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몸무게는 좀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키도 작고요, 정우택 후보보다. 그런데 격에 맞다는 것, 제가 저쪽에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인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삼선 의원으로 알고 있고요. 82학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 편하게 했었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 조금 전에 여기 오는데 화이팅 하고 가더라고요. 저 만났는데.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자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 정우택 후보님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던 선배님이신데요. 저는 야당이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대표 정말 엄중한 시기에 추미애 대표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정말 괜히 이렇게 좀 자기들 고집 부리고 그럴 때 저는 제가 또 전직이 판사잖아요. 가끔 또 저보고 좀 무서워 보인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부드러움과 또 어쩔 때는 이 강단 있는 모습으로 또 제가 우리 동기 우상호 원내대표 또 박지원 원내대표 이렇게 아마 여성하고는 잘 상대 안 해서 제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몸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격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총회는 정말 우리 당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 매체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정우택 최고위원님 의총 잘 안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인터뷰랑 이렇게 보니까 당내에서 주류 비주류 싸우는 거 싫어서 의총 잘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 엄중한 시기에 저는 의총에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진지하게 토론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선 중진 의원이시라면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후배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난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안 갔다.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의 또 대표를 하시겠다는 의원님으로서 맞는 태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네,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 성격이 어디 가서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럽듯이 의청에 안 온 것이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비춰서 우리 의원님께 혹시 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의청에 자주 참석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재선 의원들, 제가 초재선 때 지금은 저보고 많이 아주 얌전한 의원으로 생각하시지만 제가 초재선 때 간단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킨 문제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 먹고 또 정치 경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의총장은
초세선 의원들의 장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싸움이 벌었을 때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토론의 장은 사실 우리 초세선들이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올 때까지 우리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이 시점을 해서 정말 우리 의총장이 국민들이 보는 의총이라고 여기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나간다면 정말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다, 생산적 우리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해 주실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저 자신도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의총장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은 정책의장 후보군의 두 번째 상호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현재 정책의장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정책위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세연 후보님께서 가계부채 1300조 고금리를 중금리로 이렇게 갈아타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관치경제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금리라는 것은 수지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조조정위에서 우리 자본확충 펀드, 이게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지금 핸드폰 같으면 87%가 해외 생산, 자동차 65%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돈압경제라고 합니다. 안에 뻥 뚫렸다. 그래서 또 해외 투자가 많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건 나가는 게 2배가 된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전부 외국 기업을 국내 나간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입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과감 지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법이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서 기업을 유치할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정책위장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1시간 30분 동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줄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치경제 시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주 정책 세부 사항들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P2P라는 것은 전혀 새롭게 등장한, 이것이 그 미국에 지금 상장된 3년 정도 된 업체의 시가총액이 한 7, 8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같은 업체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 중개업체들이 중국에서 세 군데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해외 나간 우리 기업들 불러들이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대량 생산 체제가 완전히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바뀔 겁니다. 또 AI가 도입되면서 서비스업에 많은 고용들이 또 파괴되는 이 시대가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D 프린터를 통한 이런 개인의 직접 제조 생산 시대가 열리는 이런 시대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자동화가 가져오는 이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리고 최고 전문가들부터 인풋을 받아서야지 이게 그 공무원들 위주로 정치인들이 여기에 모르고 같이 정책을 큰 틀만 만들어서. 예, 다음은 기호 2번 김세연 정책위장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정책위장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